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색 매니저 김병호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문단어로 얘기를 드렸죠.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두 번째, 이제 채무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 번째가 향후의 포부와 각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 진술서고요. 진술서에서 아까 성장 및 가정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몇 년, 몇 시, 몇 년도에 내가 무슨 동 또는 무슨 시에서 태어났다라는 정도 적으시고요. 그리고 최종 학력으로는 학교 어디 나왔는지, 고등학교인지, 뭐 중학교인지, 또는 뭐 대학교 무슨 과까지는 다녔다, 졸업이다, 자퇴다 라는 정도 적어주시고요. 왜 적어야 되냐 하면은 법원에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족들, 부모님, 편부 또는 편모 또는 아니면 부모님 양가 두 분 계신다, 안 계신다, 이런 정도를 좀 적어주시면은 아무래도 가정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뭐 편부나 편모 또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사회 인식 자체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봐주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전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다라는 내용들, 그 살면서 저희가 그때 뭐 채무가 발생을 했다, 또는 그때 너무 힘들게 살았고 겨우겨우 뭐 밥벌이만 했다, 요런 내용들, 그리고 취업 후부터 현재까지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다, 회사를 몇 번 갈아탔으며 또는 아니면 이 회사에서 몇십 년 지금 근속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를 작성하면 아까 현재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 연역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첫 번째 문단이 끝난 거예요. 굉장히 쉽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채무를 언제 빌렸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 증대 배경, 우리가 몇 년도에 취직을 했고, 그리고 뭐 한 가정에 뭐 장녀이냐 언니이냐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면서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샀다,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런데 이제 그래 하면서 돈이 부족하게 되니까 뭐 사금융의 돈을 좀 빌렸다, 사금융의 돈을 빌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불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항상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 돈만 빌려야 되는데 그 이상 빌리게 됩니다. 이제 쓰다 보면은. 그런 이제 짧은 생각에 돈을 빌려서 사금융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금융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돌려막깁니다. 그렇게 사금융을 빌리게 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월급이 고스란히 다 사금융으로 갚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자, 지인들에게 또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이 지인들과의 돈거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통장 거래 내역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지인이 바꿔드림론이라는 제도를, 말이 바꿔드림론이지 대환대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빌렸고 이걸 지금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생활이 조금 풀리나 싶었는데 신청 시 채무 금액을 정확하게 신청하지 못해 사금융의 대출 금액이 일부 남아있게 되었다. 재신청이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대하면은 대출이 늘어가게 되고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퇴직금 받은 것들을 지인에게 빌린 돈, 사금융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나니 남은 금액이 없었다. 여기서 빼야 되는 것들은요, 퇴직금 받은 것을 지인들에게 빌린 돈 갚았다. 이거는 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먼저 매맞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편파변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빼고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직만 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월급을 더 받아 대출금을 갚고 생활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하고 난 뒤부터 뭔가 일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다시 시작을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월급은 더 적어졌고 또다시 사금융 대출이 늘어났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 이게 참 도돌이표인데요.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해서 조금 더 돈을 더 벌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뭐라도 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로 다시 시작했다. 굉장히 본인이 어려운 부분들을 밝히는 부분이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이거는 좀 빼주셔야면 좋겠다. 부모님과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하면서 어디로 직장을 발령받아 생활을 했다 보니까 여동생이 또 이제 대구에 또 같이 직장이 있었겠죠.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가 왜 어렵게 되었느냐, 내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게 되었느냐 라는 부분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다만 자, 여기서 문제는 부모님하고 동생이에요. 왜 혼자 갚느냐, 이걸 왜 혼자 부양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또는 질병이 있으셔서
미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동생은 사회초년생이라서 이제 월급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도록 그렇게 벌다 보니 부담을 하라고 이제 요청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일부 지금 부담을 조금 하고는 있다. 부모님 부양비를.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이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진짜가 빠졌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꿈꿔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요거는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 이 문단을 봤는데요, 내가 돈을 어떻게 빌렸고 왜 쓰게 되었는지 간단하게나마 적어놨죠. 근데 빼야 될 건 빼고 넣을 것만 넣고 그렇게 가는데요, 여기서 지금 아쉬운 부분은 돈을 언제 빌렸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뭐 2023년도에 빌렸다, 2022년도에 빌렸다, 적어도 연도수 정도는 좀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연도수 적는 거는 가장 내가 제일 최초에 돈을 빌리게 된 시기, 그 시기를 좀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최근 대출보다는 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최근 대출이 발생되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밝힐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적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나의 포부를 밝히는 부분이죠.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다 글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고 결혼도 해야 되고 남 부끄럽지 않게 지금 좀 살 수 있는 가족들이 이제 모범이 되고 싶은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봐주십시오 라고 이제 반성문을 좀 적었죠.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좀 넣는다면은 향후에는 제가 뭐 어떻게든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개인회생이 끝나고 나면은 이런 채무 없이 분수에 맞는 삶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은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내용들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빈칸으로 비어져 있는 부분들, 이거는 이 사람의 상황들 또는 다른 사람의 상황들을 저희가 짜집기한 부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어려우신 점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뭐 댓글 남겨주신다든가 카톡을 주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추천 영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